서울 외곽의 한 반찬 가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손자 돌잔치에서 받은 믿을 수 없는 대접과 그 후 벌어진 통쾌한 반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오키네 반찬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73세의 윤오키가 앞치마를 두른 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만 오늘따라 그 손길이 특별히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벌써 돌이라니. 윤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작년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된 그녀에게 손자는 유일한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손수 짠 대나무 바구니 안에는 아기가 먹기 좋도록 부드럽게 조리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당근을 곱게 갈아 만든 당근죽, 시금치를 우린 물로 만든 시금치 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건 직접 키운 무청으로 담근 김치였죠. 바구니 옆에는 금으로 도금한 아기 수저와 젓가락 세트가 예쁜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이 정도면 민석이도 기뻐하겠지? 윤오키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걱정이 스쳤어요. 아들 강민석과는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전부였고 며느리 최유진과는 더욱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송복래가 윤오키의 준비물들을 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어머나 오키야. 이거 완전 작품이네. 돌잔치가 언젠데? 이번 토요일이래. 그런데 아직 민석이한테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 얘기를 못 들었어. 복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돌잔치가 사흘 앞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그거 좀 이상한데. 윤오키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완벽주라서 혼자 다 준비하고 싶어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유진이가 일도 바쁘고 돌잔치 준비도 힘들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그런가 봐. 그날 저녁 윤오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도윤이 돌잔치 때 뭐 도와줄 거 없니? 전화 너머로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엄마. 그게 시간이랑 장소만 알려줘. 엄마가 반찬도 좀 준비했고 도윤이 선물도 있거든. 엄마 잠깐만요. 유진이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윤오키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에 할머니가 참석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인가요? 다음 날 아침 복래가 스마트폰을 들고 급하게 가게로 뛰어왔어요. 오키야,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복래는 숨을 고르며 핸드폰 화면을 윤오키에게 보여줬습니다. 유진이 인스타그램에 돌잔치 초대장 올렸는데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호텔을 배경으로 한 초대장 이미지가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6시 서울 시내 5성급 호텔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오키가 그 초대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초대 대상에 친정 부모, 시댁 친척들, 친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정작 시어머니인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게 뭐지? 윤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실수가 아닐까? 아니면 따로 연락할 생각인 거 아니야? 하지만 윤오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이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어제 전화드린 거 있잖아요. 응, 그게
이번 돌잔치는 좀 특별해서요. 유진이가 인스타그램으로 협찬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윤옥희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컨셉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윤옥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기쁘게 준비했던 꽃바구니와 금수저가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어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키야, 괜찮아? 윤옥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바구니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 바구니를 조용히 꽂아 넣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윤옥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 참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옥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키야, 어젯밤에 잠잤어? 송복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윤옥희는 콩나물을 다듬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래야, 나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 무슨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 73년을 살면서 늘 남 눈치만 보고 이해하고 참고.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복래는 옆에 앉으며 윤옥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처럼은 안 살 거라는 거야. 오전 10시쯤 가게에 익숙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김정자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가 특히 맛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자 씨, 혹시 요즘 실버타운 이런 거 알아본 적 있어요? 김정자는 깜짝 놀라며 윤옥희를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요?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 언니가 작년에 부산 쪽 실버타운에 들어갔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도 보이고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사장님 설마. 윤옥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봤을 뿐이에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윤옥희는 복래에게 말했습니다. 복래야, 오늘 오후에 은행 좀 다녀올까 해. 은행? 무슨 일로? 남편이 남겨둔 땅이 있잖아. 그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복래의 눈이 커졌어요. 오키야, 설마 그 땅을 팔 생각은 아니지? 왜 안 돼? 내 땅인데. 하지만 그건 민석이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윤옥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복래야,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 땅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 아닌가? 그야 그렇지만 민석이가 나를 돌잔치에도 초대하지 않는데 내가 왜 걔 걱정을 해야 해? 복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옥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오후 3시 윤옥희는 처음으로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들을 아들이 대신 해줬는데 이번엔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어르신, 토지 가격 조회를 원하신다고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실버타운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깜짝 놀랐지만 전문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윤옥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최근 개발 계획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8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실버타운 입주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직원이 건네준 실버타운 팸플릿들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동년배들과의 교류.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삶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옥희는 팸플릿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있는 실버타운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최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유진아. 어머니 돌잔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자리가 없어서요. 호텔 측에서 인원을 제한해달라고 해서. 윤옥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정말 죄송해요. 대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유진아. 네. 나 내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 할 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이세요? 이사 준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전화를 끊은 후 윤옥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윤옥희, 이제 내 인생이야. 그날 밤 윤옥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파란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옥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복례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윤옥희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오키야, 오늘 표정이 완전 다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복례야, 나 결정했어. 뭘? 땅 팔고 실버타운 갈 거야. 복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상상인 줄 알았는데 윤옥희가 정말 진심이었던 거였습니다. 오키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거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바다 앞에서 웃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해 보였어. 윤옥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토요일 아침 윤옥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분홍색 한복을 꺼내어 다렸어요. 남편의 칠순 잔치 때 입었던 그 한복이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오키야, 정말 갈 거야? 송복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가 가는 게 뭐가 이상해? 나도 가족이잖아. 윤옥희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눈빛이 특별히 또렷해 보였어요.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할 거야? 어제 바구니는 버렸잖아. 윤옥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 준비했어. 가게 한켠에서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어요. 안에는 직접 만든 작은 꽃다발과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이 제일 실용적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한다던데. 오후 4시 윤옥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를 만날 생각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반쯤이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돌잔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모두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화려한 선물 포장지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강도윤 어린이 돌잔치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윤옥희가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명단에 성함이 있으신가요? 윤옥희입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명단에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기 할머니거든요. 혹시 실수로 빠진 게 아닐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명단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저쪽 라운지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윤옥희는 라운지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 최유진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유진아, 나도 도윤이 할머니야. 손자 돌잔치에 왜 못 와?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복잡해서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도 해야 하고 협찬 업체들도 와 있고. 그래서 할머니는 방해가 된다는 뜻이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때 아들 강민석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상당히 곤란해 보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민석아, 나는 내 엄마고 도윤이 할머니야. 그런데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요. 유진이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니? 침묵이 흘렸습니다. 유진은 계속 핸드폰을 보며 초조해했고 민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뭐? 백일잔치도 컨셉 때문에 안 되고 생일잔치도 컨셉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윤옥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뭘 작게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유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늘만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팔로워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팔로워가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니? 그 순간 윤옥희는 자신이 준비해온 꽃다발을 꺼냈어요. 직접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도윤이 선물이야.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거든. 유진이 그 꽃다발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컨셉이 화이트 앤 골드라서. 윤옥희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라운지 한켠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만든 꽃다발을 그 안에 꽂아 넣었습니다. 이제 컨셉에 맞나?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당황해서 달려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민석아, 나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어. 윤옥희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민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도윤이 돌축하금이야. 할머니 마음이니까 받아둬. 그리고는 돌아서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집에 갈게. 즐거운 파티 하렴. 엄마. 민석이 뒤에서 불렀지만 윤옥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윤옥희는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어요. 50년 가까이 참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윤옥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집에 도착한 윤옥희는 한복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핸드폰에는 민석의 부재중 전화가 7통 와 있었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윤옥희는 실버타운 팸플릿을 다시 펼쳐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그 방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그곳에서 말이에요. 일요일 아침 윤옥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보세요, 토지 매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르신 직접 오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옥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실버타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네,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송복래가 가게에 들어온 건 9시쯤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윤옥희가 벌써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키야, 어제 돌잔치 어땠어? 윤옥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씁쓸하지만 어딘가 후련한 미소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됐어. 무슨 뜻이야? 내가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는 뜻이지. 복례는 윤옥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땅을 팔 거야? 내일 당장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매매 신고할 거야. 그리고 모레는 부산 실버타운 보러 가고. 오키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민석이한테 미리 얘기라도 하고. 왜 내 땅을 내가 팔겠다는데 남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윤옥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복례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예상했던 대로 민석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응. 유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고. 윤옥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 이해한다고 말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민석아, 나 할 얘기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땅 팔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 땅은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었어요? 언제 내가 그런 말했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민석아,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하지만 엄마. 그리고 나 실버타운 들어갈 거야. 이번엔 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왜 농담이야?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윤옥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극단적이라니요. 민석아, 내가 73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번이 처음이야.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올 필요 없어. 내 결정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윤옥희는 가게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오키네 반찬 가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었습니다. 복례야, 종이 좀 있어? 왜? 간판에 붙일 거야. 윤옥희는 큰 종이에 굵은 매직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양도 예정이라고요. 그리고는 그 종이를 간판 옆에 단단히 붙였어요. 오키야, 정말 가게까지 팔 거야? 응.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오후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양도 예정 팻말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사장님, 정말 가게 파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요. 어디 가실 건데요? 부산 쪽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아이고, 그럼 이 동네에서 맛있는 반찬은 어디서 사죠? 손님들의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짠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 최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어머니, 어제 일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윤옥희는 대답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땅을 파신다고 하시던데 혹시 제가 어제 실수한 것 때문인가요? 아니야. 내 결정이야. 하지만 그 땅은 나중에 도윤이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잖아요. 윤옥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컨셉에 맞지 않는다며 돌잔치에서 쫓아낸 사람이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진아, 도윤이는 내 손자가 맞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할머니인 나는 왜 돌잔치에 못 왔을까? 유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유진아, 나는 컨셉에 맞지 않는 할머니지만 내 재산은 귀중하다는 뜻이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그날 밤 윤옥희는 오랜만에 시원한 잠에 빠졌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잠깐 깨어서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윤옥희는 행정복지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서류들을 들고 토지 매매 신고 창구로 향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73세의 할머니가 혼자 와서 땅을 팔겠다고 하니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제 땅인데 왜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야 하죠? 아, 네. 그렇긴 하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서요.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해 줬어요. 윤옥희가 가진 땅은 최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대략 8,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윤옥희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실버타운 입주하고도 여유가 있겠네요. 실버타운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 거군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오후 2시 윤옥희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실버타운 견학은 내일이었지만 미리 가서 주변 환경도 둘러보고 싶었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설렸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실버타운 근처 모텔에 짐을 풀고 해운대 해변을 걸어봤습니다.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서울 외곽에서 평생을 살았던 윤옥희에게는 이런 풍경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바다가 이렇게 예뻤구나. 우리 여행 한번 와볼 걸 그랬네. 저녁을 먹고 모텔에서 쉬고 있는데 민석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이야. 부산요? 갑자기 왜요? 내일 실버타운 보러 왔어. 엄마, 정말 진심이신 거예요? 당연하지. 벌써 계약금도 준비했어.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섣불리 계약하지 마시고 저랑 먼저 상의해 주세요. 왜 내가 어디 살지를 내가 결정해야 하니? 그런 게 아니라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일이잖아요. 윤옥희는 웃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손자 돌잔치에 초대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민서가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진작에 연락했겠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땅을 팔고 실버타운에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부쩍 늘었네. 엄마, 민서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내 허락 받고 싶지 않어. 화요일 오전 윤옥희는 오션뷰 실버타운을 견학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15층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웠고 입주자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안내해주는 직원을 따라 들어간 방은 정말 멋있었어요. 큰 창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고 가구들도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여기서 아침마다 저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용시설들인데요. 헬스장, 도서관, 요리교실, 원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어요. 특히 요리교실에서는 입주자들이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했거든요. 여기서 요리 가르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그러시면 다른 입주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요.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봤어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네, 견학 왔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는 작년에 왔는데 후회 없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윤옥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자신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약 상담을 받았어요.
입주금과 월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을 자세히 설명들었습니다. 윤옥희가 가진 돈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서류만 준비되시면 다음 주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럼 계약하겠어요.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윤옥희는 단호하게 말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윤옥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민석과 유진의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게 와 있었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윤옥희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다음 날 윤옥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리 작업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실버타운 입주가 다음 주로 확정되었으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오키야, 정말 계약했어? 송복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 금요일에 입주해. 세상에, 정말 현실이네. 복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부산으로 떠난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민석과 유진이 함께 가게로 찾아왔어요. 둘 다 상당히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계약하신 거예요? 민석이 급하게 물었어요. 그래, 이미 다 끝났어. 유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큰일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야죠. 윤옥희는 반찬을 정리하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유진아,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돌잔치 때 나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민석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극단적이라고. 윤옥희가 웃었어요. 민석아, 내가 뭘 극단적으로 했니? 내 땅 팔고 내가 살 곳 정한 게 극단적이야? 하지만 우리와 상의도 없이. 왜 내가 너희와 상의해야 해? 너희가 언제 나와 상의했니?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과 유진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뭐? 너무 갑작스럽다고. 민석아, 나는 73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번이 처음이야. 유진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도윤이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멀리 가시면. 도윤이? 윤옥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진아, 도윤이 돌잔치에 할머니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손자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뭘까? 내 재산은 아까우니까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는 거야? 유진이 할 말을 잃자 민석이 나섰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해?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윤옥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니?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잖아. 그러면서 내가 땅 판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되는 거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복래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민석아, 내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복래 이모, 저희가 엄마를 소홀히 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윤옥희가 웃었어요. 답이 아니라고? 민석아, 그럼 답이 뭐야?
계속 참고 살라는 거야? 엄마,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신경 써드릴게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무슨 엄마야? 사실이잖아.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거야.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유진아,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도윤이 돌잔치가 마지막이었어. 윤옥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사 준비해야 해. 너희도 할 일들 하고 가. 엄마, 제발. 민서가, 나는 이제 내 허락 받고 싶지 않아.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민석과 유진이 나간 후 복내가 윤옥희에게 말했어요. 오키야, 그래도 가족인데. 복내야, 가족이라는 게 뭘까? 이름만 가족이면 가족이야? 그렇긴 하지만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야. 실버타운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 말이야. 그날 오후 윤옥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저녁 무렵 또다시 민석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서가,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럼 최소한 서울 근처 실버타운으로는 안 될까요? 윤옥희는 웃었어요. 왜? 가끔 와서 안부나 물어보려고. 엄마, 민서가, 나는 바다가 보이고 싶어. 그리고 아무도 나를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그날 밤 윤옥희는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윤옥희는 가게 문을 열고 마지막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벌써 대부분의 물건들은 정리가 끝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쉬워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 어디서 사죠? 20년 단골인 박영숙 아주머니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영숙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가끔 부산 놀러 오시면 연락 주고요. 정말 갈게요. 바다 구경도 하고. 오후 2시쯤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어머니인 최순덕이었어요. 한 번도 가게에 온 적이 없던 사돈이 갑자기 나타나니 윤옥희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키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순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윤옥희는 의자를 내주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실버타운 간다고요? 네, 내일 떠나요. 오키 씨,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돌잔치 하나 삐져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윤옥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사돈을 바라봤어요. 순덕 씨, 삐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예요? 애들이 실수한 거 인정하고 사과도 했잖아요. 실수라고요? 윤옥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순덕 씨,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는 게 실수예요? 그건 유진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완벽하게요? 할머니가 있으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순덕이 말문이 막혔어요. 윤옥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덕 씨, 저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실 필요는. 극단적이라고요? 윤옥희가 웃었어요. 제가 뭘 극단적으로 했나요? 제 땅 팔고 제가 살 곳 정한 게 극단적이에요? 순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키 씨, 솔직히 말하면 그 땅은 나중에 도윤이한테 갈 거잖아요. 지금 팔아버리면 애가 뭘 물려받아요? 윤옥희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순덕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도윤이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도윤이요? 윤옥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도윤이 돌잔치에 할머니는 초대받지 못했는데 할머니 재산은 도윤이 것이라고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다른 문제예요?
순덕 씨, 저는 컨셉에 맞지 않는 할머니지만 제 재산은 손자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순덕이 당황하며 말을 바꿨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요? 윤옥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순덕 씨,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식이요?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는 게 상식인가요? 순덕이 할 말을 잃자 윤옥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덕 씨,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오키 씨,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요? 윤옥희가 웃었어요. 순덕 씨, 제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참고 산 거예요. 순덕이 나간 후 송복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키야, 저 사람들이 정말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복래야, 내 땅을 내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걱정 없어. 이미 변호사한테도 확인해 봤어. 오후 5시쯤 마지막으로 민석이 혼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유진 없이 아들만 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석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신경 써드릴게요. 윤옥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42살이 된 아들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어? 평생이요. 평생이라고. 윤옥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석아, 너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100일 때, 그리고 돌까지. 그런데 결과가 뭐였니? 민석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민석아, 나는 이제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줄 사람들과 살고 싶어. 엄마, 저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이 이런 식으로 대해? 윤옥희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민석아, 나는 73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엄마. 그리고 민석아, 나는 바다가 보고 싶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파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그날 저녁 윤옥희는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에는 민석과 유진의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만류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윤옥희는 중얼거렸어요. 윤옥희,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금요일 오전 9시 윤옥희는 마지막으로 오키네 반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열었던 그 문을 이제 다시는 열지 않는다는 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이사짐은 많지 않았어요. 큰 트럭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작은 화물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추렸거든요. 남편의 사진, 몇 벌의 옷, 그리고 반찬 만들 때 쓰던 특별한 조리 도구들 정도였어요. 오키야, 정말 잘 지내야 해. 송복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복래야, 너도 건강해. 그리고 가끔 부산 놀러와. 당연히 갈게.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오전 11시에 출발한 이사차는 오후 4시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실버타운 앞에 서니 마음이 벅찼어요. 이제 정말로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실버타운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15층 오션뷰 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윤옥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 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윤옥희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큰 창 너머로 펼쳐진 바다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들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짐을 정리하는 데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워낙 간소하게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공용 식당에서 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김순자예요. 78세. 안녕하세요. 윤옥희입니다. 73세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외곽에서 반찬가게 운영했어요. 어머, 반찬가게요? 그럼 요리를 정말 잘하시겠네요. 그런 편이에요. 우리 여기 요리 클래스 있거든요. 한번 가르쳐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윤옥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석과 유진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송복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복래야, 무사히 도착했어. 여기 정말 좋다.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곧바로 복래의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다. 사진 좀 보내줘. 윤옥희는 창밖 바다 풍경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녁 노을에 물든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윤옥희는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 마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는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바다 구경 제대로 하고 있어. 아침 식사 후에는 실버타운 내부 시설들을 둘러봤어요. 도서관, 헬스장, 원예실, 그리고 요리 교실까지. 모든 게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요리 클래스 있는데 참가하실래요? 직원이 물어봤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을까요? 정말요? 다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요. 오후 요리 클래스에서 윤옥희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다른 입주자들이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는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윤옥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요리 솜씨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윤옥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핸드폰으로 영상 일기를 찍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옥희입니다. 오늘이 여기 온 지 3일째네요. 창밖 바다를 카메라에 담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선택한 곳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자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거든요. 핸드폰 화면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한 잔치 대신 제 인생을 초대했어요. 이제 제 계좌에는 저만 있거든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영상을 마치고 윤옥희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민석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바다가 정말 예쁘다. 너희도 건강해라. 그리고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리 클래스를 열기로 했어요. 벌써 6분이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김치 담그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찬 만들기까지 평생 쌓아온 요리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윤옥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어. 그날 밤 윤옥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는 바다 앞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73세 윤옥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돌잔치 대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초대한 윤옥희의 이야기였어요.